위한 투자라면 올라야죠. 정부가 지원해주고 투자를 잘하겠다는데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가격 경쟁력,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라는 게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 장관, 여러 사람 우르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SK의 그 최태원 회장 옆에 뚱한 표정으로 앉혀놓고 자기들이 발표한 것 자체가 그게 그 배임성이랑 직권남용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기업의 투자 발표를 기업이 하지, 우리 외국계 기업들은 다 전부 다 CEO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발표하고 투자 발표하고 신제품 발표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투자 발표를 산업부 장관이에요? 자기가 투자하나요? 나는 그런 건 처음 봤네. 저는 다른 것도 탄핵 사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공범들 항소 포기해 주는 거. 근데 그거는 본인이 했다라고 안 했거든요. 마치 법무부가 알아서 한 것처럼 뒤로 빠져가지고 뻔히 보고받았으면서 상황상 보고받았겠죠. 뭐 요만한 것도 사사건건 관여하는데 자기 공범 사건 보고 안 받았겠어요? 뻔할 뻔짜죠. 그리고 이번에 더 큰 기업의 팔 비틀어서 투자 결정을 자기들이 해버린 거죠. 제가 왜 이게 그 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냐면요.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되게 어이없게 강기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 보면 직권남용성이 명확해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기업이 원하지 않는데 정부가 강요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은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고 강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봐도 영상 강의 큰 강의 아니잖아요. 비교적.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 전체 팩 공장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용수가 필요하고 또 가뭄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장은 멈추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냥 손실이 그냥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용수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강기정 본인 스스로 여기 광주시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광주는 극한 가뭄 당시에 이제 자기 때 자랑을 하는 거죠. 극한 가뭄이 있었을 때도 하루 22만 톤의 물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이지 않고요. 그 했던 방식을 했는데 시민들이 절수운동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5만 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입지를 결정하는데 기업이 시민들이 절수운동까지 해야 되는 곳에 왜 공장을 짓느냐고요.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에서 이제 농사 안 지을 거예요, 우리나라. 식량도 안보에 직결되는 겁니다. 농업용 저수지 있는 물도 이제 반도체에 다 갖다 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수익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반도체에서 나오는 지방세 소득 그리고 세금 걷어가지고 그냥 나머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농업용 저수지나 지하수 관련된 것도 전부 다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절수운동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삼성의 반도체 저 광주로 가면은 그냥 샤워도 적게 하고 씻는 것도 적게 해가지고 물을 아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광주시장이나 한 사람들이 절수운동 해가지고 용수 확보를 하자고 하니 그 말 자체로 용수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태양광이요? 지금 태양광 우리 단가 엄청 높아요. 외국은 그 사막 같은데 혹은 일사량이 엄청나게 많은 데다 태양광을 하는데 우리는 산에다가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전기 공급도 불충분하고 비 오면 못해. 또 막 바닷가에 해놓은 데는 그 뉴스 보셨어요? 바닷가에 쫙 깔아놓은 태양광에는 이 갈매기들이 새똥을 싸가지고 그거 청소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효율이 안 맞는 거예요.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전기를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동남권에 있는데 전기도 있고
낙동강만 하더라도 물이 많죠. 제가 부산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산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입지를 제공하면서 각 지자체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고,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잖아요. 기업을 유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자체들은 경쟁하고 자유롭게 조건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광주형 일자리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가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그때 모바일 자동차 관련된 산업 그거 하면서 이제 파업하지 않고 상생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파업이 막 일어났어요. 반도체 사업이야말로 우리 국민 먹거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국세를 가지고 우리나라 균형 발전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주주들은 당연히 투자에 대한 대가를 얻는 거고,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 세금 낼 만큼 정할 만큼 내면, 법인세 내면, 돈을 많이 벌면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조차도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에 있는 겁니다. 기업이 알아서 돈을 많이 벌면 좀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기업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하는 순간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 부족해요? 전기 부족해요? 인재는 오늘 이재명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인재는 교육을 잘하면 된대요. 지금 언제 교육해서 언제 지금 우리 반도체 슈퍼호황이요, 잘 있을 때 이 흐름을 타고 나서 우리가 잘 투자를 해서 우리 자손들까지 두고두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이때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잖아요. 그러면은 호황기 말고 불황기 때는요, 저는 삼성전자가 적자를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불황기 맞으니까 또 적자도 나잖아요. 초호황기를 맞기 직전에, 이 AI 산업으로 인한 초호황기 직전에는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5만전자, 4만전자 해서 우리 몇 년간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뭔가 찝찝한가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거는 것도 아니고 막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몇 번이나 했거든요. 여러분, 왜 위험을 감수 안 합니까? 물 부족하면은, 또 거기서 파업하면은, 인재 부족하면 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1, 2조가 아니잖아요. 400조, 800조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건데, 강압에 가깝습니다. 강요. 네. 권력자가 얘기하는 거 강압이에요. 협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갑자기 해설을 틀었냐면은,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무리한 장면. 이제 레임덕이 시작되잖아요. 이때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장 며칠 만에 검토됐느냐, 이것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오래 검토된 것처럼 안 보여져요. 되게 막연하지 않아요. 오늘 보신 분도 있지만, 이제 호남에만 집중한다고 할까봐 막 이 얘기 저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울산에는 로봇을 하고 각 지역별로 되게 많이 했어요. 각 지역별로 조금씩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아니라 갑자기 광주 외에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저 전국적으로 다 투자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건데, 투자 시기, 금액,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플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정부에서 삽도 못 뜨는 겁니다. 광주도 마찬가지. 이번 정부에 삽 못 떠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라고 하는데, 검사 눈에는 범죄자가 딱 보입니다. 네? 제가 정치하면서 옛날 그거는 저도 변호사 했기 때문에 요새 검사 업무를 직접 실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너무 전형적인 직권남용으로 저는 딱 보여져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직권남용으로. 왜? 기업이 자발적으로 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정청래
김민석이 경쟁이 붙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투자라면 왜 인수위 때 왜 논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정부 인수위 때부터 하든지 이재명 정부 뭐 할 때부터 해야지 갑자기 느닷없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